자, 이번에는 태양광 섹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.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현지 시간 6일,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한 내일 정도가 될 텐데 폴리실리콘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. 뭐 태양광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요. 태양광 관련주들은 정말 연속적으로 움직이진 않았잖아요. 네. 이번에도 일일천하식의 흐름이 나타날지 아니면 뭔가 좀 달라질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좀 시간차가 존재하죠. 이게 아직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제 뉴스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그 발표까지는 조금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. 그 시간은 뭐 8월 말 정도로 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미국 상무부의 이제 무역 확장법 조사 결과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그리고 관련된 파생 제품에 대해서 가격 하한제, 그러니까 뭐 하방을 두겠다라는 거죠. 그리고 관세를 좀 부과를 해서 중국에 대한 이제 그런 저가 이런 폴리실리콘과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제재를 좀 가하면서 자국의 산업은 좀 자국의 생산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보호를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좀 충분히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구체적인 제재안은 이번 달 말에 발표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일까지는 그래도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에 의해서 좀 이렇게 상승을 해 나가는 굉장히 좋은 그런 투자 심리를 만들어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이제 아무것도 그동안 태양광 섹터에는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좀 재료가 그래도 곧 구체화되고 어느 정도 좀 작동을 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은 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좀 투자 심리의 개선세는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재료가 없었습니다. 말씀 전해 주셨듯이 무언가 동력이 될 만한 무언가가 나와야 주가가 올라갈 텐데 참 조용했었거든요. 근데 드디어 모처럼 만에 호재다운 호재가 전해진 거고 그럼 연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종목 선별이 중요할 것 같아요. 결국에 대장인 한화솔루션이 제일일지 아니면 뭐 OCI 홀딩스라든지 다른 종목을 바라보세요? 뭐 그 두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뭐 둘 다 말씀을 좀 해주신 것, 약간 스포를 해주신 것 같은데, 이거는 좀 이렇게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. 그러니까 협의로만 보면은 이제 또 무역 전쟁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좀 좁은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직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좀 큰 시각으로 본다면 중국산 제재를 통해서 미국 자국 내 태양광 혹은 신재생까지도 좀 시각을 좀 넓혀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한 산업을 좀 보호하는 것도 좀 있겠고, 그리고 이제 에너지 생산을 좀 가속화하겠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에너지 생산 확대에 대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것까지 뭐 저는 아이디어를 확장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뭐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뭐 데이터 센터 건설 또 원전 이런 것까지 이제 넓혀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 건설주는 어떠냐 원전주 어떠냐 이렇게까지 뭐 확장하기에는 좀 무리는 있습니다만 뭐 적어도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향후에 이런 태양광의 어떤 좀 육성 의지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직접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큰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과거하고는 조금 다른 좀 뉘앙스가 있습니다. 과거에는 중국산 폴리실리콘에 그냥 관세를 부과하고 쿼터를 주고 어느 수준 이상으로는 수입을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좀 택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최소 수입 가격, 그러니까는 가격을 높이고 거기에 또 관세까지 부과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쿼터제보다도 훨씬 더 높은 허들을 부과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이런 원가가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이제 보조금을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생산하고 또 미국 내에서 이런 모듈단을 사업을 하는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뭐 이 두 가지가 동시 시행되는 그런 부분이죠. 당연히 국내 기업들한테는 나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정책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웨이퍼나 셀 그런 좀 투자 업체한테 비용 부담에 대한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간 것들에 대해서 보조금 형식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점이 좀 있기 때문에 폴리실리콘의 대명사인 OCI 홀딩스는 당연히 뭐 좋은 그런 재료로 작동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직접적인 이제 공사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웨이퍼와 셀까지도 가져가고 있는 한화솔루션까지도 뭐 좋은 자극은 이어질 수 있겠다. 뭐 두 종목 본다면 지금 뭐 최저점에서 고개 살짝 든 정도, 고개까지도 아니죠. 뭐 살짝 뭐 움직이는 이제 그런
정도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8월 말까지 시간이 좀 있는 만큼 그동안에 좀 변동은 좀 있겠습니다만 이게 좀 현실화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의 좀 밸류 상승분, 그만큼의 또 주가 상승분이 또 높은 또 밸류에이션이 좀 멀티플이 곱해지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제법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대표 주자 이 두 종목을 꼽아주셨거든요. 이 두 종목을 중심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.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향 부품도 그랬고 로봇도 그랬잖아요. 근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관련주들의 급등이 연출이 됐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좀 더 연속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하셨으니 8월까지는 계속해서 이 섹터들로 순환매 우리가 기대할까요? 네, 로봇과 데이터 센터 향 그리고 이 태양광까지. 네,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 들고요.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. 이제 그 부분에 그 임계점을 좀 넘어선다라고 하면 뭐 좀 급등도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에 좀 있기 때문에 또 AI와 또 직접적인 영향, 한 발 건너서 있는 또 그런 섹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태양광, 또 신재생까지도 또 과거에 우리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함께 모멘텀을 보였었던 그 시점들처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태양광 관련주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아이템으로 다뤄봤고요. 그래서 우리 팀장님의 유망 섹터는 어디가 될 것인가. 앞서 뭐 원픽은 반도체임은 분명해 보이고 네. 그 두 번째 섹터는 어디가 될까요? 네, 방산 섹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뭐 공교롭게도 지금 LIG DNA가 굉장히 좀 낙폭을 좀 크게 좀 키우고 있는데, 네. 이게 뭐 개별적인 요인이 되겠죠. 아무래도 이제 뭐 기대치 실적이 조금 미스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예. 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다 하더라도 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뭐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로템 같이 뭐 좀 실적을 미스한 그런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는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. 다소간에 좀 개별성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방산 섹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자 좀 가지고 왔고요. 조정을 안 받은 종목군이 없죠.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과매도가 아닌 섹터도 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.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방산 업종들은 굉장히 요즘에 모멘텀을 보이면서 잘 올라가고 있는데 유독 국내 업체들은 오늘 뭐 LI 뭐 DNA처럼 뭐 좀 실적 미스가 조금 나왔다고 하더라도 나오는 걸 가지고 그동안 그 우려감에 빠졌었던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거기서 더 밀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.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. 여기서 좀 그래도 좀 수주나 재료들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을 해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뭐 바닥의 신뢰는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고요. 미군의 사정을 얘기하는 트럼프의 발언을 좀 착안을 해보면 지금 전시에 필요한 전력 소모가 전체적으로는 30%밖에 남지 않았다. 뭐 70% 정도가 좀 소모를 했고 이게 다시 100%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. 일부 그 전술 미사일 같은 경우 뭐 토마호크나 뭐 일부 전술 자산 같은 경우에는 필요 물량의 90% 이상이 좀 소모가 된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재장전에 필요한 또 재충전에 필요한 이제 그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나토 국가들의 재무장의 시계도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. 보통 뭐 2% 전후에 그런 비중의 GDP에서 뭐 국방비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 지정학적 특징이 있는 몇몇 국가들은 5% 이상으로 이걸 늘려내는 그런 법안들이 좀 통과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런 것들의 군비 확장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우리 방산 업체들 특히나 해외 거점을 지금 약간 트로이 목 맞추는 우회에서 전략적으로 침투를 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한테는 나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특히나 이제 한화에어로 같이 수주에도 반응이 없었고 뭐 실적 전망도 있고 병목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유독 주가에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특징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방산주도 굉장히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.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몇몇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바닥 신뢰가 높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들 좀 주목을 해서 지켜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장에서 잘 갑니다. 5%의 급반등 보여주고 있고 다만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개별적인 악재를 보여주면서 한 13%까지의 급락이거든요. 방산주 기대해볼 법하겠다 말씀 전해주셨는데 방산주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 있고 그럼
팀장님의 원픽이 앞서 말씀 주셨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지도 궁금하고 현대로템 이 종목도 정말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. 오늘 그리고 최근에 올라갔다고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50% 내려와 있거든요. 네. 이쪽으로도 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한 차례씩 가면 굉장히 잘 네. 가더라고요. 예, 현대로템은 뭐 악재를 거의 이제 주가에 반영시킨 이제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수급적 특징이 좀 있다 보니까 기관들은 또 매도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좀 엇갈림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. 근데 악재는 거의 좀 털어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현대로템 뭐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개인적으로는 좀 탑픽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가장 수주에 좀 민감한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고 그리고 뭐 중동 지역이나 뭐 신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좀 육상 부위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집중하시면 어떨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 차례 완화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올 때마다는 한 차례씩 또 출렁출렁 하는데 그건 괜찮나요?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선제적으로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조정을 받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. 약간 그런 좀 심리 지표화 돼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 뭐 주가가 오르든 빠지든 간에 그래도 실적에 반응을 하고 시장의 관심과 수급이 예전보다는 좀 올라왔다라는 그런 점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네. 긍정적 포인트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우리 팀장님의 탑픽 섹터 여러분 방산받았습니다. 이 안에서의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. 앞으로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